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시간은 현대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현대시는 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여기는 시들 다 중요한 시들이에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아마 모의고사 문제를 좀 세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겠지만 세미 모의고사 풀다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와요. 내신 정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품들도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즐거운 편지 황동규. 이 황씨지만 황지우, 황동규 이 둘이 형제예요. 이게 2000년 초반에 대학 수능 시험에 단골 시인이었어. 그래서 이 서울대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들이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황동규, 황지우 이런 사람들 시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 물론 이 고3들 대학 수능 시험 얘기야. 요즘은 좀 다른 시인들이 좀 많이 나오지만 한때는 아주 인기 있는 시인들이었다. 대학 수능 시험에. 하지만 그래도 고1, 2 수준에서는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시이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 이 시는 핵심어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에 되게 많이 사용되는 시. 자, 읽어보자.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줄치지 마라. 사소함이래. 그대를 생각하는 게 사소한 일이래. 바로 반어적 표현이야. 그러면 아니 우리 여기서 하나 선생님 이게 왜 반어예요? 진짜 사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물론 진짜 사소할 수 있겠지만 전체 내용을 보자.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한 거다. 이게 나오잖아. 사랑한다고. 진실로 사랑하니까 이 사소함이라는 건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게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봐야 얘가 반어법이 잘 수 있는 거야. 반어법이 왜 어려운 줄 아니? 반어법은 반대로 말한 거잖아.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되게 쉽잖아요. 근데 반어법이 어려운 이유는 시 전체를 이해해야 돼. 그래 이게 진짜인지 반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나 너 싫어! 진짜니 반어니? 자, 진짜니 가짜니 평가해봐. 가짜. 진짜. 이 말만 가지고 모르잖아. 네. 그지? 이 말만 가지고 모른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너는 참 멋있는 놈이야. 너는 참 비록 요즘은 조금 결로졌지만 그래도 난 널 믿어. 이렇게 밑밥을 깔아준 다음에 너 싫어! 이러면 이건 뭐가? 이게 반어잖아. 그러니까 그런 밑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반어가 역설법보다 어린 시험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그러면 이 시는 그냥 딱 반어법이라고 알아두시기 제일 좋아.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보자. 유진아, 이 시가 좀 이상한 게 이게 너무 시가 너무 길지? 이거 그냥 쭉쭉쭉 길지 않니? 하나의 수필처럼, 하나의 소설처럼. 우리 이날 시가 무슨 시라 그러니? 이렇게 시가 길어. 우리가 보통 시라는 거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압축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보면 시가 하나의 그냥 수필처럼 그냥 길어. 무슨 시? 우리 일하는 시를 산문시라고 해. 자, 산문이 뭐니 근데? 산문이 뭐니? 녹화되고 있니? 산문이 몰라 왜 이런다. 산문시가 나는데 산문시가 뭔지 몰라. 산문이 뭐니? 솔지야, 산문이 뭐니? 산문이 뭐니? 산처럼 만든 남자. 자, 그래 좋아. 어쨌든 좋아. 너 요리 하는구나. 그래. 어이구. 그래서 나는 좋아. 이번 우리 예비 고1 수업의 컨셉은 아주 심도 있고 꼼꼼하게 수업을 하자.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국어에 대한 기본 이론을 다 알고 넘어가자. 이게 내 겨울방학의 이번 수업의 컨셉이야. 그러면 보통 이럴 때 바로 넘어가야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 좀 해볼게. 자, 이거 화면 좀 돌릴게. 자, 이거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 먼저 얘들아, 문학의 갈래 이러면 알 텐데. 문학의 갈래, 문학의 4대 갈래 뭐니? 문학의 4대 갈래 첫 번째 서정 갈래가 있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 무슨 갈래가 있니? 서사 갈래가 있어. 세 번째 뭐가 있니?
교수를 갈래가 있어. 네 번째 뭐가 있니? 극갈래가 있어. 이게 문학의 4대 종류야. 그러면 서술하다 감정, 어떤 감정을 도출하는 거야. 감정을 중시하는 작품이야. 그다음에 사건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건을 쉽게 말하면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작가가 실제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체험한 걸. 극은 뭐니? 극은 연극.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행동이 나와. 인물의 행동. 그리고 대사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감정을 중시하는 대표적 작품이 뭐가 되겠니? 바로 시가 되잖아.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니? 사건이니까 소설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교훈과 체험이 뭔데? 교훈과 체험은 우리에게 바로 수필을 얘기하는 거야. 수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극은 뭔데? 연극처럼 인물의 행동과 대사로 이루어지니까 연극의 대본인 희고, 영화 대본인 시나리오, 이게 문학의 4대 갈래야. 그래서 대학 수능 시험에 시, 소설, 수필, 희곡이 꼭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 시, 소설, 수필, 희곡을 공부해야 돼. 기본 작품들을 배경 지식 많이 알아둬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가 제일 어려워서 시를 더 많이 하는 거야, 보일 때는. 그런데 그럼 산문이 뭐예요? 자, 이럴 때 얘네들 소설, 수필, 희곡은 길게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자기가 길게 쓰는 거를 우리가 산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는 뭔데? 시는 운율감, 리듬감에서 운율감이 있다 해서 운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은 크게 산문과 운문이야. 그러면 시는 원래 운문이지만 이 시는 이 소설처럼 길게 썼다 해서 산문 형태를 띈 시, 그래서 산문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알죠? 그러면 산문시라는 개념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예비 고인이 산문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았니? 자, 그러면 산문시는 뭐냐면 시에서 산문, 원래 시는 보통 운문에 포함시키지만 산문처럼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길게 쓴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촬영하는 게 촬영 없이 수업 좀 해보고 싶다 얘들아. 진짜 촬영 없이 수업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 어디 갔어? 저안 썼는데. 써야지. 쓸 거야. 잠깐만. 그러면 산문시가 뭐냐고? 얘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시인데 보통 원래 그렇지만 보통 행의 구분. 이거 1행, 2행, 3행 구분이 없지 않으면 저기 써 그랬죠. 그래서 산문시라고. 자, 다 써. 솔지 지금도 처음에 얘기해라. 네. 덥거나 춥거나 하면 얘기해. 없어. 싫어. 국어 시간은 빨간 펜, 파란 펜, 형광 펜 항상 준비해. 샤프 이런 거. 아니 저 자리 있는데. 잘 잘라고. 아니 근데 이상해. 너 우리 예비 고일은 완전체로 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되긴 어려운데. 그래, 또 시험 기간 때는 또 다 찢어지니까 더군다나, 그지? 1년을 따지면 이게 완전체로 같이 수업한 지가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 1년 전체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5손가락이라고 하지. 그래. 난 근데 미쳐버리겠다. 이거 촬영하기 여러분들. 그래.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윤아 건강해야 된다. 영상 편지 남긴 거야 이거. 우리 소윤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고 볼까요?
가야지. 무슨 소리야? 저 교슬이. 교수를 갈래. 네. 왜 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너?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어? 약간 척하면 척으로 알아야지 이제는. 문학의 4대 갈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1로 올라가면 교과서 딱 보면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교술 갈래, 그 갈래가 첫 1단은 시작돼. 엥? 저 이거 배웠었어요? 당연히 배웠지. 3학년 1학기 때. 너희 책도 서정 갈래, 서사 갈래 돼 있어. 3학년 1학기 제 1페이지. 처음 들어. 그래, 괜찮다. 어차피 그거는 계속 반복이니까. 이제 안 까먹을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런 마인드 좋아. 자, 그러면 자 쉬지 말고 자 칠판 보세요. 다 썼죠? 우리 곰탱이 좀 늦죠? 우리 곰탱이 그냥 하셔도 돼요. 싫어. 기다릴 거야. 차별하면 안 돼. 같이 들을 기회는 있어야죠. 야, 그래도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 우리 곰탱이. 잘 쓰네. 응? 이제 안 써? 아 맞다. 일단 다시 볼게. 저 단순한 영어지? 약간 바보 같아요. 이게 그 곰탱이 매력이잖아. 저 약간 어리부리한 말이 있어야지. 위험한. 곰탱이는. 야, 그리고 에어팟 3세대 샀는데 귀에 잘 안 꼽히던데? 안 꼽히던데 어떻게 잘 쓸만하네. 그래? 프로는 3세대요? 프로는 딱히 꽂히는데 2세대, 3세대, 1세대 이런 일반으로 에어팟 있잖아. 일반 에어팟. 그거는 이거 헐렁헐렁 잘 빠지지 않아? 아니. 그래? 와, 선생님은 버즈 쓰다가 에어팟 못 쓰겠던데. 이거 참 맞아요. 버즈 쓰는 사람은 에어팟. 진짜 못 쓰겠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썼냐는 생각이 들어. 근데 깜짝 놀랐어. 여기 이 꽂혔느냐 없느냐 잘 모르겠어. 이 소리 다 들려. 옆에 있는 소리가. 그리고 이거 헐렁헐렁이 좀 빠질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썼냐라는 생각이 들어. 버즈는 딱 귀에 딱 맞거든.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럼 귀 아프지 않아요? 저녁 때는? 그래서 버즈는 그게 있잖아. 물론 그 노이즈 캔슬링을 누르면 옆에 소음이 들리잖아. 살짝 빼주면 괜찮아. 살짝 빼주면. 근데 약간 귀가 아픈 건 좀 단점이 있긴 해. 요 귀 외기도 여기가 아파요. 근육이 아파요. 귀 벽이 아프더라고. 그걸 좀 더 단점이더라고. 자, 봅시다. 볼게요. 즐거운 편지. 자, 내 그대를 생각하면 벌써 생각하잖아.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그럼 뭐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건 사소한 일이야. 왜 그만큼 흔한 일이다 이 말이지. 그지? 그 사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사소한 일일 것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반어법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반어법이야. 즉 나한테 사소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언젠가 그대가 항상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자, 이게 거의 문법에 가까운데, 헤매이다는, 자, 우리나라마다 헤매이다는 없다. 헤매다가 있다. 헤매다. 그러면 시적 허용이야. 시적 허용.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헤매다가 있는데,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없이, 이게 기본적으로 헤매다야. 헤매다에서 관용사용 잔성어면 리을이 만났기 때문에 얘는 헤멜로 해야 돼. 헤멜. 이게 표준어야. 헤멜인데 헤매일로 했으니까 얘는 비표준어가 되겠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 돼. 여기에 숨어있는 시적 허용이야. 문법을 잘 모르면 이해 안 되는 시적 허용이야. 근데 만약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적 허용처럼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 시적 허용했으면 어떡해요? 그런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내신 시험 문제는 어차피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지만 모의고사나 대학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숨어 있는 시적 효용을 잘 내진 않아요. 잘 내진 않아.
예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말이죠. 자, 해배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는 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오랫동안 전해오는 그 사소함은 뭐냐면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오죠.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얘가 바로 반어법이지. 똑같은 거지. 반어법이지. 자, 원래 뜻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사소함으로 이 말이죠. 반어법적 표현이죠. 자, 진실로 이렇게 반복법이 나와 있죠. 어우 반복법.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딴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딴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다. 즉 내가 당신을 기다림으로써 사랑하게 되었다. 즉 뭐야?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시킨 거야.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이걸로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시킨 거야. 기다림으로 승화시킨 거야.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기다림이 나한테는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그게 되게 사소한 일이거든. 나한테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자, 그 다음에 밤이 들면 밤새 못 쉴게.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한다. 밤, 눈, 세무치다. 이 밤과 눈은 뭔데? 어떤 시련, 고난, 뭐 방해자, 뭐 시련, 중요해서 빨간색 쓰는 건 아니다. 시련, 고난, 뭐 방해자, 뭐 정도가 되겠죠. 둘 다. 이거 밤과 눈은 시련, 고난, 방해자. 뭐 각각 쓰든 서로 묶어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 고난, 방해자 정도가 되겠죠. 내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자. 시련, 고난.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은 자 보세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사랑은 얘들아 항상 사랑이 영원하진 않아. 내 사랑도 언젠가 끝날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언젠가 우리 서로 헤어진다 이 말이야. 언젠가 이별할 것을 예상하는 거야. 이별할 것을 예상하는 거야.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니 이 세상에. 어차피 다 헤어지게 돼 있어. 그죠?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간 나도 알아. 이별할 거 나도 알아. 알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기다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거 우리 하나 사자 성어 하나 짚고 넘어가자. 이거 물론 이거 솔지나 유진이는 앞타임 때 못 들었기 앞 부분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겠다만 너희들은 들었어. 한용원 씨 설명하면서 사자성어. 사람은 언젠가는 만남 뒤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 이별 뒤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이거 수십 번 했어. 초성하면 바로 알아요. 자 그래서 초성을 좋아. 똥기가 되겠네. 회자 정리 거절. 아 제발. 야 시간 줘야지. 아 제발. 나 시간 실수 좀- 썼다. 시간 솔직히 이건 줘야지. 너무 자, 맞았어. 자 아니야. 회자 그런데 이건 정리. 모른다고 내가 모르냐고. 자 봐봐. 회자가 모일 회자. 회의하다 회. 자가 사람 자자. 놈 자자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정자는 반드시 정. 리는 이별할 리. 모였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별한다. 즉 만남 뒤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게 불교 용어야.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니? 그런데 또 불교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하지만 거자 필반이라고 했어. 갈 거, 놈자, 사람자 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반 반드시 돌아온다. 즉 이별 뒤에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 이게 하는 것이. 이 불교 용어죠.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은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면 여기서
언젠간 이별할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회자 정리가 되겠죠. 회자 정리를 하고 아래쪽에다가 저거 두 줄 써두면 좋잖아. 국어는 내가 뭐라 그랬니? 반복이라고. 국어는 반복이다. 수학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풀지만 국어는 반복이야. 계속 반복하는 거야.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이거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 배우더라 이 시를. 근데 이거 대학 수능에다 나오는 시인데.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이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다 해서 시험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야.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얘는 학년 구분이 없어. 그래서 반복이야 국어는.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즉 나는 그냥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겠다. 우리 언젠가 이별하겠지만 그게 다 필요 없고 나는 항상 당신을 기다렸다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아까 말했다시피 기다림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동안에 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즉 무슨 말이니? 자, 요거는 좀 길게 써볼게. 끊임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뭐니? 화자의 사랑도 변화가 없다 이 말이야. 화자의 사랑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을 변함없이 지속됨을 얘기하는 거죠. 봐봐, 우리는 꽃 피죠, 낙엽 떨어지죠, 눈 내리죠, 또 꽃 피죠, 낙엽 떨어지고 눈 내리죠. 이게 우리 자연의 섭리잖아. 이게 1년 365일 평생 내가 초까지 계속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항상 이걸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섭리야. 즉 끊임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화자의 사랑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겠다 이거야. 그럼 결국 이 시는 뭔데? 사랑의 시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뭔데? 나는 당신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사랑하겠다. 그 얘기야. 주제, 기다림을 통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겠다 이 말이죠. 즉 기다림을 통한 사랑 정도로 이해도 되겠다. 자, 이 시에서 중요한 거 바로 반어법. 반어적 표현을 사용되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자. 지고지순 하는 게 뭐예요? 지고지순은 아주 순수하고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 말이에요. 순수하고 그리고 절개를 지키는 사랑. 시간은 3분입니다. 많이 시간 못 줘요. 저 3번 문제는요. 반어법 찾는 거예요. 반어법.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반어법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어법은 그냥 나오는 족족. 이게 반어법이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아. 나오는 족족.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반어법이다. 이렇게 아예 기계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3번 문제도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거 옛날에 내가 설명했던 거야. 문학 이론 설명하면서 반어법과 역설법을 이론을 설명하면서 반어법은 외우더라 해가지고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김소월의 그리고 어떤 시의 해서 총 5-6가지를 내가 필기해 준 적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중에 써먹게 될 테니까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 라고 필기해 준 적이 있다. 물론 까먹으셨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항상 반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또 배우잖아 이거. 또 배우는 거야. 자,
자, 프로님 1번 올 찾는 겁니다. 쉬운 건 가볍게 넘어올게요. 슬픈 정서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답 1번이죠. 그죠? 쉽죠? 가볍게 넘어갈게. 2번. 자, 주제가 뭐냐? 제목을 서로 붙인다. 그럼 결국 주제 찾는 거죠. 뭐죠? 기다림, 사랑. 3번이죠. 그죠? 자, 이제 5번, 3번 문제가 이제 그다음 문제인데,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반어적 표현이죠.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거야. 그러면 특히 1이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반어법을 잘 찾는다면 정답은 이거 김소월 씨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김소월 씨죠. 내가 너 잊었어. 근데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잊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안 잊었다고. 원래 너는 마음을 너를 계속 사랑하고 절대 잊은 적이 없지만 말로는 잊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야. 말로는. 오. 그래서 이게 뭐니? 이게 바로 반응법이 되겠지. 여기 잊었다는 게 반응법이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 김소일 씨야. 김소일의 먼 훗날이라는 시가 돼. 먼 후일이라는 시. 김소일 씨. 그러니까 내가 반어법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김소월 씨의 먼 후일, 요 시가 대표적인 반어법이니까 꼭 알아두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김소월 씨의 반어법. 제일 많이 쓰는 반어법.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이거 내가 옛날에 이거 반어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황동규의 금방 우리가 배웠던 즐거운 편지도 반어법이지만 두 번째 김소월 씨의 이거 잊었노라 이거 먼 후일 그리고 진달래꽃. 아우 싫어. 진달래꽃. 요게 바로 우리나라 3대 반어법. 물론 이거 말고도 많지만 그 역설법 아니었어요? 아니 반어법. 삿뿌리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삿뿌리 들여가 역설이라고 그랬지. 진달래꽃은 처음과 끝은 반어법이고 가운데 삿뿌리 들여 밟고가 그것만 역설이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정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고자명시 요거 그나마 좀 최신 현대적인 좀 시가 될게요. 시가 될 겁니다. 고정이. 자, 요거 우리 동네 고자명시까지는 할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 안 지웠어. 안 지웠어. 쓰지 말라고 쓰고. 너무 우리가 싸우지 마. 둘이 정든다 그러면. 그러면서 정드는 거야. 다이니? 기다려줄게. 다이니? 다 했어?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써. 다이니? 자, 쓰면서 들어. 시간 아끼자. 고종이라는 사람. 우리 동네 구자명시 고종이는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가 뭘까요? 아는 사람? 베리나. 뭐라고? 얘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베리나. 베리나? 아니 유튜버. 이상한 말 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 출제 분명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국어 시간에. 아름다운 말만 쓰는 이 국어 시간에.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면서 욕할 순간이 많았지만 나는 욕은 안 해. 싸워서 경찰서에 한 5번 정도 가봤지만 욕은 안 해. 욕은 그 사람 인격이야. 이상하게 나는 욕을 하면은 욕하는 사람도 그렇고 욕 듣는 사람도 그렇고 욕하는 사람이 되게 격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차라리 화를 내면 괜찮아. 화. 뭐라고 이 양반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건 괜찮아.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괜찮아. 차라리 싸우든가. 아니 근데 그 욕도 있잖아. 좀 감칠맛 나는 욕이 있어. 약간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쓰는 욕은 그래도 나는 특히 좋아. 예를 들면 눈깔에 빨대를 뽑아 쪽쪽 빨아먹는 거. 이런 표현들은 되게 비유적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장형이니까 괜찮지만 아주 단답형, 어휘욕 것들, 뭐 XX 뭐 이런 것들은 듣기도 좀 그래.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 욕도 품격이 있어야 돼. 자, 우리 동네 구자병 씨는 고정이랍니다. 고정이는요. 참고로 이 시는 1987년이야. 자, 1987년이니까 오래된 시는 아닙니다. 페미니스트가 뭐냐면 여성 인권 운동가라는 뜻이에요. 원래 8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한참 하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 찰나였죠. 근데 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는 반대 극부적으로 우리 인권은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 지금 딱 중국 스타일이에요. 중국. 그죠? 8, 90년 우리나라 스타일이 지금 중국이잖아. 중국은 돈을 많고 경제로 많이 부흥했지만 국민들의 그 민도, 질은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 인구도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인권 이런 것도 없잖아. 중국이 다 지금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때 이제 이화 여대를 중심으로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미니스트. 원래 페미니스트는 이제 프랑스에서 넘어오게 된 사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성 인권, 우리들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은 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그나마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활동했어. 그래서 요즘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여성 인권이 좀 그대로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 된 거예요. 여성 인권이 가장 최악인 나라가 어디 있니? 선진국 중에서. 오케이, OECD 중에서, OECD 경제개발,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30개국 OECD 나름대로 좀 사는 선진국을 포함한 중진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가장 떨어진 나라가 어디겠니? OECD 말고 뭐 예를 들면 공산당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런 나라 빼자고. 중국 이런 나라 빼자고. 중국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은 여기 낄 짬밥이 아니지. 걔네들은 최악 중에 최악이니까 빼버리고. 아니 어느 정도 잘 살고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성 인권 최악인 나라가 어디니?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 중동은 솔직히 OECD에 들어 돈만 많을 뿐이지. 좀 그래. 근데 중동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어. 어디랑? 인도도 인도지만 인도도 맞아. 근데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중동이나 인도는 그죠?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여성 인권의 최악 중에 최악은 선진국 중에 일본이야. 일본은 여성을 완전히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금도 그래. 그리고 걔네는 그걸 자랑삼아 얘기해. 그래서 여성은 항상 인종주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부업일을 하면 안 돼. 얘 철저해.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해. 우리는 많이 바뀌었어.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정생활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다 같이 요리하고 다 같이 애 봐주고 하잖아. 일본은 절대로 안 그래. 지금도 그래. 그래서 여성 인권이 없어. 그래서 일본 연예 프로그램 봐봐.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공개 영상인데. 몰라? 그죠? 일본 영상 보게 되면 근데 야한 거 말고 그냥 일반 TV야. 일반 TV인데도 아이돌이나 여성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때리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걔네 여성 인권인 자체가 없어. 여성 인권인 걸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 근데 일본이 돈은 많지만 거의 이쪽은 좀 후진, 좀 민도가 좀 낮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걸 자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올림픽 가면 청소하고 이거 보여주고 지들 거 청소 안 하면서 말이야. 월드컵 공연장 가서 그거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거 이딴 거 보여주고 그걸 자꾸 숨기려고 그래 걔네들은. 근데 막상 걔를 가봐 엄청 더러워 걔네들도. 일본 직접 가보면. 근데 꼭 해외 TV 나오면 꼭 청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일본은 국민의 민도가 높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야. 맨날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 진짜 그걸 보면 어떻게 가증스러운 나라가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야. 자, 우리도 물론 여성 인권이 낮았지만 이때 80년대부터 우리 점점점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90년대 90년대는 최고였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더 발전해야 돼. 자, 볼게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자, 이 구자명 씨는 이름이 돼 있지만 이 사람은 바로 회사 일과
가사노동을 회사 일가 가사노동을 시달리는 현대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자. 시달리는 현대 여성을 대표한다고 봅시다. 현대 여성이야. 훨씬 더 현대 여성. 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 7달 아기 엄마 구자명시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 졸기 시작한다. 왜? 피곤하잖아. 왜 졸기? 피곤하거든. 그치? 경기도 안산 얘는 집이야. 서울 여의도 얘는 직장이야. 경적 소리도 아래 것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쫀다. 왜? 삶의 고단한 함이잖아. 최근 시들은 해석이 좀 쉬워요. 오히려 옛날 시들이 해석이 좀 어렵죠. 얘는 아주 심플해. 시가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죠. 이제 계속 졸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자, 차창밖엔, 자, 봐. 사창밖엔 사계절이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는 거야. 진달래 피고 밤꽃, 진달래는 봄이고 밤꽃은 가을이야.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에. 자, 그러면 얘는 버스 안에서 계절이 바뀌든 말든 자, 이렇게 졸기만 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두 줄 가지고 쓸게요. 자, 창밖의 창밖의 경치를 볼 여유도 없는 피곤한 삶이죠. 여유도 없는 피곤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 보세요. 자연과 인간의 대조잖아. 자연은 저렇게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꽃이 피고 흐드러지는데 우리 인간들은 졸기만이 자연과 인간의 대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죠. 자, 다음에 이 동그라미 친구죠. 부처님. 내가 앞으로 이제 동그라미는요 총 3개가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인내와 희생을 하는 구자명시를 비유하는 말이다. 구자명시를 비유하는 것들이야. 그럼 이 부처님처럼 들고 있다. 부처님 인자하시잖아. 이거 인내와 희생을 하는 구자명시를 부처님이라 표현한 겁니다. 총 3개가 나와요.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 그래. 자, 그래부터 여기까지 보자.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 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그럼 자, 요거는 뭐냐면 자, 가족을 위해 뭐지? 희생한 시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희생한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제시까지 적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0분 단위마다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 시는 같은 페미니스트지만 약간 좀 약해. 좀 아주 강한 페미니스트는 아주 되게 노골적이고 성적 학대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남편과의 여성 인권 운동이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시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교과서 담기가 좀 그렇겠죠. 보통 이 정도가 많이 페미니스트 시로서 많이 또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펜지꽃 동그라미 칠게. 펜지꽃이 아까 설명했잖아.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는 우리 구자명시를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안개꽃도 왜 희생이냐고? 얘들아, 안개꽃만 가지고 꽃다발을 만든 적 있니? 그거 본 적 있니? 안개꽃은 원래 아름다운 꽃이지만 원래 꽃이 싸진 않아요. 근데 안개꽃은 항상 무슨 기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장미꽃을 돋보이기 위해서 옆으로 뺑 둘러치는 꽃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가족들이 빨간 장미야.
가족들의 빨간 장미, 자식들의 빨간 장미야. 이 가족과 자식, 가족이죠 물론. 가족에 대해서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신경 쓰는 주변에 있는 안개꽃 같은 게 우리 엄마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표가 안 나. 안개꽃은 아름답다고 인식하지는 못해. 근데 그 꽃이 없으면 이 장미꽃도 안 예쁘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돋보게 해줘. 그럼 결국 뭐 남을 위한 희생적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개꽃, 펜치꽃도 마찬가지고 안개꽃, 펜치꽃은 독립적으로 아름다운 꽃은 아니야.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꽃이야. 그래서 저 꽃들의 특징은 아까 따로 정리했지만 인내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뭔가 이제 그러나가 시상이 전환됩니다. 시상이 전환돼요. 내용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옛날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인데 아까 1년은 여자 이름이 구자명씨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뭐니? 여자라는 말이 바뀌었어. 그러면 자, 여자 그러면 개인 이름에서 여성 전체로 확대되고 있어. 그러면 이 화자는 시인은 이런 여성 인권 문제가 구자명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은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로 시작되는 거야. 화두가 바뀌어버리죠. 이거 옛날에 시험 나왔던 문제죠. 그 표현이.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서. 죽음의 잠은 너무 피곤한 잠이란 뜻이 너무 피곤한 잠. 죽은 듯이 자는 잠, 너무 피곤한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뭘 거부한다는 거야? 이 말은 피곤하지만 잠조차 잠을 거부하는 거야.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조차 거부하는 거야.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야. 너무 피곤해. 그럼 자야 되잖아.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조차 거부하는 거야. 뭐 거부하고 싶어 거부하겠니? 잘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여러 그러면 결국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느낌 들죠.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제 페미니즘죠. 페미니즘 뭐니? 여성 인권 운동을 페미니스트라 그래. 여성 인권 운동. 자, 그리고 특징 보세요. 개인의 모습에서 보편적인 한국 사회 여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 요 개인이 뭐니? 구자명 씨잖아. 그리고 한국 사회 여성이 뭐니? 이제 여성으로 확대되고 있죠. 구자명 씨에서 전체 여성으로. 자, 요것이 아주 심플하게 끝났죠? 요건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요.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교시! 저 문제 풀어야 돼. 요거 10분 쉬고 문제 풀자.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래.